안녕하세요. 산부안과입니다. 외래를 보다 보면 내가 요즘 통 잠을 잘 못 자서 녹내장이 나빠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잠을 자야 녹내장에 좋은 건가? 라고 궁금해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수면 시간이 정말 녹내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면 시간과 녹내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2016년도에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작성된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2010년에서 2012년도 사이에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개방각 녹내장의 유병률과 수면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사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녹내장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시신경 사진과 시야 검사 결과로 판단을 했다고 하고, 환자들이 얼마만큼 자는지에 대한 거는 설문에 직접 환자들이 답한 시간을 토대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에 개방각 녹내장의 유병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평균 9시간 이상을 잔 사람들이 개방각 녹내장의 유병률이 두 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잔 사람들은 개방각 녹내장의 유병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죠. 2018년도에 발표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 논문은 2005년에서 2008년까지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수면 지표들과 녹내장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면 지표라고 하는 것은 잠을 총 얼마 시간을 잤는지 이런 것들도 조사하는 거고, 잠을 잘 때 소요된 시간, 낮에 졸린지 안 졸린지 이런 수면의 질에 관계된 여러 가지 지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수면 시간만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녹내장을 총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시신경의 이상을 녹내장의 진단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잠을 10시간 이상 잔 사람들에게서 녹내장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야결손을 기준으로 녹내장을 판단했을 때는 수면 시간이 3시간 미만이거나 10시간 이상인 경우에 녹내장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 자료와 미국 자료 모두에서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적거나 수면 시간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 모두 다 녹내장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역시 잠은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적당히 자는 것이 녹내장에 좋겠구나 라고 결론을 짓는 것도 어쩌면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류의 논문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수면 시간별로 환자들을 10년이고 20년이고 쭉 추적을 해서 수면 시간별로 녹내장의 발병 정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한 그런 연구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자료들을 갖고 그냥 단지 녹내장이 있고 없고와 수면 시간의 어떤 연관성만을 분석한 연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잠을 적게 잤기 때문에 녹내장이 나빠졌는지 이러한 인과관계를 이 논문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가 꼭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수면 시간이 짧은 것이 녹내장의 높은 유병률과 연관이 있다, 이 얘기인 것은 수면 시간이 짧은 것이 원인이 돼서 녹내장이 나타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나, 반대로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짧은 시간밖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실제로 녹내장에 있는 환자들은 잠을 쉽게 잘 들질 못하고 또 자다가도 쉽게 깬다는 그런 수면 장애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녹내장과 수면 장애의 연결고리는 최근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녹내장은 결국에 망막신경절 세포라는 망막의 중요한 세포가 파괴되는 그런 질환이 되겠는데요. 망막신경절 세포 중에 우리의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것과 연관된 감광신경절 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광신경절 세포가 녹내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파괴될 경우에는 멜라토닌 분비에 악영향이 생기게 되고,
멜라토닌 분비가 잘 안 되는 이러한 녹내장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면 리듬이 깨지게 되면서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논문의 저자들도 잠을 적게 잔 것 때문에 녹내장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기보다는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은 수면 시간이 짧아지는 수면 장애가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선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잠을 많이 잤을 경우에 높은 녹내장의 유병률을 보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왜 잠을 많이 잔 것과 녹내장의 연관이 있게 나왔을까 쉽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여러 가지 추측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추측은 우리가 잠을 잘 때는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혈압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이 떨어지면 우리 눈으로 가는 안구 관류압이라 그래서 눈으로 공급되는 혈액의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시신경으로의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되게 되면서 녹내장이 나빠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녹내장의 중요한 기전으로도 요즘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을 많이 자면 이러한 기전에 의해서 녹내장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수면 시간과 녹내장의 연관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몇 시간을 자야 녹내장이 좋습니다. 이러한 저의 답변을 기대했던 분들이라면 사실은 오늘 영상이 조금은 시시하거나 실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지만 수면 시간이 어찌됐건 녹내장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번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또한 녹내장이 있을 경우에 수면 장애가 잘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내가 너무 조금 자거나 너무 많이 자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서 수면 시간을 조절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 시간 자체가 녹내장 발병의 원인이 된다고는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면 시간을 어떻게든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녹내장 영상에서도 수면과 관계된 녹내장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니까요.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